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 전략팀 지태훈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스마트도시 인프라 입지 선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은 이제 시정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이라고 서울시 시정 의사결정의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행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인프라 입지 선정 모델 개발 및 확산이나 연구 과제가 있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오늘 분석한 과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CCTV나 와이파이와 같은 생활 안전과 편의성과 관련된 인프라를 이제 어떻게 신규로 설치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데이터로 분석해 보자라는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나 와이파이의 신규 설치 장소에 대해 지역적, 환경적 그런 목적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도 21년도에는 그 CCTV 분석 결과를 이제 산출을 했고, 올해는 공공 와이파이 핫플레이스 지역에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CTV 입지 분석 과제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입지 분석 과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CCTV 입지 분석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범죄 발생 위험을 어떻게 좀 감시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진행된 과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와 이제 경찰청 협조를 통해서 관련된 좀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좀 입수를 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현업 담당자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연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좀 25개 자치구에서 복합적인 대도시인데 그런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입지 선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가 원룸촌의 1인 세대와 같은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최적 우선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분석을 했고, 요 과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신임 시장님 부임하시고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구 맞춤형 분석이라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나 상업지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될까라는 분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에 앞서 먼저 연구 설계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분석 단위를 이제 100m, 100m 격자 단위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분석 격자 내에서 서울시는 아파트 대단지가 많잖아요. 그런 사유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CCTV가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좀 제거를 했고요. 대학가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이제 60개 대학교의 부지를 기준으로 반경 600m 이내의 지역을 대학가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이제 자치구 맞춤형 분석으로 주거형, 상업형 지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표를 다음과 같이 먼저 설계를 했는데요. 먼저 감시 취약 요인과 감시 필요 요인 두 가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감시 취약 요인은 CCTV가 실제 존재하지 않아서 감시가 취약한 지역을 반영하는 요인이고요. 감시 필요 요인은 복합 요인으로서 범죄 발생 위험과 관련된 상권과 인구, 시설 등의 환경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지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시 취약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을 했습니다. CCTV 감시 반경을 50m로 보고선 각 격자 내에서 그 감시 반경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비어있는 면적을 지수로 산출을 했고요. 1인 세대 지수 같은 경우는 범죄 취약 인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는 지표인데 격자별로 서울시 1인 세대의 주소 정보를 받아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범죄 발생 지수는 경찰청에서 실제 범죄 발생 건수 기반으로 커널 덴시티 분석이라는 확률 밀도 함수를 반영한 핫스팟 분석의 결과를 받아서 10개 등급으로 분류가 된 범죄 위험도를 격자로 산출을 했습니다. 유동인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 특화 지표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시간대가 밤 8시부터 새벽 4시,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거주형 같은 경우는 적을수록 높은 위험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유흥환경 지수는 범죄 발생 위험 상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가 경찰청 통계에 범죄가 5대 범죄의 반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나서 해당 지역이 전체 사업 채수 대비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
여부를 산출을 해서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동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걸 감시하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당 격자 주변 500m 내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각 격자마다 산출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각각 산출한 지표들은 이제 각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를 시켜가지고 다 100점 단위로 환산을 했고요. 좀 극단값들이 많이 나타난 값들은 그 4분위수 박스 플롯의 그 이상치 처리 방법을 적용을 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값들은 5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A, B, C, D 2등급으로 나눠서 내추럴 브레이크 방식이라는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을 활용을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한 걸 가지고 먼저 대학가 원룸촌 분석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먼저 대학가 분석 지역 대상에서 1인 세대 밀집 지역과 CCTV 감시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2등급이 가장 이제 높게 위험하다고 나온 지역을 합쳤고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합쳤고요. 그 다음엔 CCTV가 취약한 지역과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합쳐서 이 값들을 최종적으로 합쳐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구 맞춤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감시 취약 요인의 등급을 내고 감시 필요 요인의 등급을 산출했습니다. 취약 요인은 CCTV 감시 취약 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감시 취약 지수를 2등급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감시 필요 요인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여러 지수들의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값수를 만든 다음에 등급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개를 조합을 하여 감시 취약 요인이 2등급과 감시 필요 요인이 2D등급인 애들을 최우선 설치해야 될 필요 지역이라고 산출을 했고, 감시 취약 요인 2등급, 필요 요인 CBA 등급을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이라고 산출을 해서 이 두 가지의 등급인 2D등급을 중장기 설치 목표로 이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거 보셨던 그 앞에 보여드린 감시 필요 요인의 그 복합 지표들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계층화 분석 기반으로 산출을 하였으며, 주거형에서는 이제 범죄 발생과 1인 세대와 유동인구가 좀 중요하다고 나왔고, 상업형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발생과 유동인구와 유흥환경 지수가 중요하다는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 AHP 방법은 서울시와 이제 자치구, 그리고 경찰청, 그 교수, 그리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같은 국가연구시설, 그리고 사기업, 그 기업체들의 그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가중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학가 원룸촌 지역은 총 49개의 우선 설치 지역을 산출을 했고요. 자치구 맞춤형 분석 결과는 총 1,404개의 중장기 설치 목표 지역을 산출을 해서 서울시에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CCTV 이제 산출된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입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와이파이의 주된 목적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주된 설치 목적이겠죠. 그래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하게 봅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아래 그림 왼쪽 그림과 같이 특정 3년치 기간의 유동인구의 전체 평균 혹은 전체 합계 값을 활용해서 여기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다 라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 재작년 같이 코로나 같은 이슈가 있고, 또 계절마다 또 유동인구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이번 분석 연구에는 거기에 시계열 패턴을 추가로 고려를 해서 유형을 새롭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월 단위의 시계열 유동인구 패턴을 반영을 해서 유형을 좀 새롭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분석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로 50x50 격자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총 19년부터 21년도까지 3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월 단위로 총 36개의 시계열 패턴을 따로 3D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XY가 지리 정보고요. 요 세로 Z축이 시계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구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핫스팟을 이제 각 월 단위마다 산출을 했고요. 월 단위마다 산출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지역이 이 해당 월에는 어디가 더 핫 플레이스고 어디가 콜드 플레이스다, 그런 거를 산출을 했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게티스 로드 GI 스타라는 이런 방법론이 있는데, 요거는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그 특정한 값이 많이 모여 있는지를 좀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여 있는 군집화된 자기 상관성을 산출을 했고요.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총 8개의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형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계속 핫플레이스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3년 동안, 강화형 같은 경우에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지역이고, 뭐 산발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듬성듬성 하는 지역이고, 신규형은 최근 뭐 12월에 이동률가 갑자기 증가한 지역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3차원의 분석 결과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자치구 담당자는 뭐 해당 우리 자치구의 어느 지역이 어떤 핫플레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원하는 그 지역을 선별할 수 있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 분석 결과는 데이터 기반의 이제 시정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서 과학행정 활성화에 기여를 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대학가 원룸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49개 산출한 거에서 자치구 담당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설치해야 될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1개 지역이 설치를 해야겠구나, 적정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자치구 맞춤형 분석은 좀 1,404개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 자치구 담당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보고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민원 받은 데 중심으로 가서 설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지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기는 우리 자치구 내에서 뭐 범죄 발생이 위험한 지역이다, 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혹은 유흥 환경이 되게 밀집되는 지역이다 라는 걸 좀 판단해서 자치구 담당자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같은 그런 8개 등급 분류한 맵을 제공을 해서 자치구 담당자들이 직접 이 GIS 활용 방법까지 제가 이제 매뉴얼까지 제공을 해서 실제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를 본인들이 지금 찍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학행정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 했던 CCTV 입지 선정 그런 분석 방법 기반으로 표준 분석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업무 담당자 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한 연구 결과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